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아까 이제 출근길에 이 모든 것이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깊이 반성한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지난주 금요일 많은 국민들이 국회 검찰개혁청문회에서 있었던 이 건진법사 집에서 발견된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에 대해서 검찰 관계자들 출석해서 발언한 것을 보고 굉장히 많이 분노를 하셨거든요. 영상 잠깐 보고 얘기 나누시죠. 띠지를 훼손하지 말라는 취지로 전달을 했고 압수물 보관 과정에서 띠지가 훼손되었다는 정도로 보고받았습니다. 띠지나 그런 부수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시가 있어야만 보관하는 것으로. 보고서 내용에는 네. 띠지와 관봉을 훼손하지 말라고 수사팀에서 얘기를 했다고 네. 3번이나 얘기를 했다고 적혀 있었는데 저희는 그런 말을 들은 바가 없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게 띠지가 둘러싸여서 왔는지도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남경민 수사관 이거 작성 누가 하셨어요? 모범 답안? 모범 답안이 아니라 질의응답 예상해본 겁니다. 누가 작성하셨어요? 함께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거는? 지금 오늘 나와서 무슨 자세로 나온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비읍시옷이야? 어제 그냥 혼자 연습하다가 적은 겁니다. 남들 다 폐기해 비읍시옷들아. 그러면 관봉에 띠지 누가 폐기한 거예요? 답안지를 서로 함께 답안지를 만들어가지고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뭐 물어보면 다 기억이 안 난다. 뭐 1000건이나 되는데 어떻게 기억하냐. 모르쇠로 일관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의문이 보면서 내내 아니 기억이 안 난다는데 왜 저 사람들이 수사 대상이고 감찰 대상이고 수사 대상이라는 거지? 그러면 뭔가 이렇게 타고 들어가서 책임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 좀 들긴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이희동 1차장은 지금 8월 중순에 이제 사표를 내고 지금은 이제 검찰 소속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이 문제를 깔끔히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 같은데 얘기를 들어도 이게 뭐야 그러면 띠지 없애지 말라라고 했다라는데 이게 뭐 전달 과정이 도대체 어떻게 그동안 일처리를 그런 식으로 해온 거야? 이게 굉장히 좀 궁금해졌고 여기만 남부지검만 그런 거야? 아니면은 다른 검찰들도 다 이렇게 엉성하게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게 의문이 들고 정말로 띠지를 다 그렇게 훼손을 그러니까 다 버렸나? 저는 그런 얘기는 제가 검찰한테 좀 검사이신 분들한테 물어봐도 다 보관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거는 그거 자체가 다 증거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글쎄요 강제 수사가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저는 뭐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강제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두 사람이 그냥 실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2019년에 한 분이 입사했고 2024년에 한 분이 입사한 분이에요. 검찰 수사관 두 분이. 근데 검찰 수사관이 제가 알기로 9급으로 시작하는 분도 있고 7급으로 시작하는 분도 있고 이런 이분이 몇 급 공무원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입직 경로는 그럴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조직적으로 무언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아니면 검찰을 비호하기 위해서 이거를 고의로 분실했을 만한 어떠한 동인도 저는 찾기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반대로 두 사람의 답변 태도나 이걸 보면서 조금 과장을 더하자면 요즘 SNL의 MG 오피스라고 혹시 아시나요? 상황극? 그 MG 오피스에 나오는 그 MG 여성 신입사원들의 그 모습들이 저는 약간 읽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본인들이 업무 과정에서 크게 실수한 건지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가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저분들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저랑은 정말 다르게 보신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대놓고 거짓말해서 깜짝 놀랐는데 저게 어떻게 기억이 안 나지? 관봉권이 5천만 원짜리가 비닐로 다 쌓여져서 왔는데 만약 해체를 했더라도 그게 기억이 안 난다고? 이게 되게 오래된 일도 아니잖아요. 근데 기억이 안 난다라고 일관하고 모범 담화는 써져 있고 다 폐기에 비읍시읍. 누가 봐도 이 과정들이 약간 조롱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잖아요. 혹시 앵커님은 이분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할 만한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겠다.
또는 검찰을 내가 이걸 없앰으로써 이게 수사가 안 돼서 검찰을 방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두 수사관 분들이? 단계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다들 의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게 윗단계에서 이 윗단계가 뭐가 윗단계에서 있었길래 이렇게 됐을까라고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수사해야 된다, 강제 수사 그래. 대상이다라고 저도, 예. 생각하고 있는 오케이. 거잖아요. 그런 의심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분들에 대해서 더 특검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에서 수사하라 이거 검찰 못 믿겠다라고 해서 특검이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들여다보면 아주 단순한 사고로 부각된 측면도 꽤 많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 그냥 아주 그냥 대표적인 사례라고 봐요. 이 두 분이 정말로 어떤 근거에서도 거짓말을 할 만, 그러니까 본인이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 실수를 감추기 위해서 좀 이런 노력은 할 수 있겠지만 조직을 감싸기 위해서 아니면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감싸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저도 검사들한테 좀 물어봤거든요. 저렇게 띠지로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 개수기로 세지도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대로 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뭉치를 굳이 해체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옛날에 사람이 손으로 세던 게 아니라 저 띠지가 딱 이거면 이게 뭐 5천만 원이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러니까 이게 해체를 안 한다라는 거고 또 하나가 그러면 이 수사관들의 미흡하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도 예를 들면 이걸 해체를 했어. 그걸 세봤어. 그런 다음에 야 그럼 관봉권 띠지만 버려야지 이게 된다고요? 그냥 통째로 그냥 두는 게 상식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제 정광재 대변인께서 그렇게 보시는 관점도 존중을 하는데 검사들이 보기에도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한테 물어봐도 이런 일이 흔하지 않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남부지검장이 8월 초에 8월 1일인가 그만뒀고 이희동 1차장이 이 건진법사인데 8월 중순에 딱 그만뒀고 그다음에 이게 터진 거거든요. 이건 뭐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좀 수사를 통해서 밝히는 게 좀 깔끔하지 억울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수사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터는 게 맞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두 분이 관여된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 윗선에서 예를 들어서 아예 관봉권의 띠지가 분실된 상태에서 줬었는지 그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윗선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할 필요는 있겠죠. 이렇게 의심에 여전히 많은 사람이 진짜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궁금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독립적인 특검에서 들여다보라고 지시를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조국혁신당 얘기 마지막으로 좀 해보면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의 책임을 지고 당 지도부가 총사퇴했습니다. 그 JTBC 유튜브 방송에서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라고 발언했던 이규원 사무부총장도 사퇴한다고 밝혔고 2차 가해 발언했던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도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황원선 사무총장이 어제 사퇴하면서 이제 기자회견에서 계속되는 고통을 버티고 또 버티는 조국 원장에게 겨눈 화살을 저에게 돌려달라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피해자한테 사과를 하셔야죠. 예, 그러니까 당원들한테 미안하고 조국 원장한테 지금 화살을 나한테 하라라고 하면은 이게 정무적으로 도움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조국혁신당이 참 큰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1인 정당이고 작은 정당이다 보니까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지금. 특히 이제 조국 대표를 중심으로 가까운 사람들이 황현선 총장도 예전에 민정수석실에서 같이 일을 했다라고 하니 그러니까 조국이 피해를 받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강한 것 같은데 그럴수록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러면 그러니까 황현선 사무총장이 사퇴를 하면서 조국 원장한테 그 비난을 나한테 하라라고 하면 그 화살이 황현선한테 다 가고 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나요? 이런 바보 같은 정무적인 생각을 왜 하고 있고 왜 이걸 말로 하는지 그 뭐 이규원 그 전 검사 그분도 뭐 JTBC 나와가지고 이상한 얘기하고 있고 리스크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다. 그러니까 이 앞에 달에 있었던 일들은 제가 더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작년 7월부터 해가지고 1년이 넘도록 있고 작년 4월에 고발이 들어가고 8월 달에는 서로 폭행까지 하고 이 긴 기간 동안 제대로 관리 못한 지도부의 어떤 무능함과 이 아니함. 올 4월에 네, 올 4월에 7월부터 작년 7월부터 성폭행, 성추행 뭐 이런 게 있었고 성희롱이 있었고 올 4월에 경찰에 고발이 들어갔고 이거 막 서로 간담회까지 했어요. 그 폭행 사건도 벌어졌어요. 심지어 네. 올해 8월 초에
이거를 이렇게 방치한 이 지도부도 문제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지금 조국 혁신당이 이 완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완전 다 진짜 민낯이 드러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어떤 성인지 감수성에 떨어지는 것도 문제고, 이 당이 제대로 굴러가는 정당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지금 하나하나씩 보여지고 있다. 참 좀 뭐라고 할까, 좀 조국 혁신당 좀 응원도 하고 이런 입장에서 좀 화도 나고 지금 좀 그렇습니다. 예. 저도 황현선 전 사무총장이 쓴 사퇴의 변을 보면서 절절한 그 조국 전 대표 호위무사로서의 심정을 담았다. 이른바 사부곡이 아니라 사조곡을 들은 느낌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조국 혁신당 내에서의 가치가 있죠. 전 뭐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생각합니다. 뭐 12명의 의석 그 원내 의원을 갖고는 있지만 사실 조국 전 대표를 빼고는 조국 혁신당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지금 뭐 모든 당직자들이 사퇴한다고 하니까 비대위 체제 얘기가 나오잖아요. 원래는 11월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조국 전 대표가 다시 당 대표로 복귀하는 시나리오를 생각했을 텐데, 비대위원장 체제로 간다고 하더라도 조국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 맞지 않는다면 누가 조국 혁신당을 혁신할 수 있겠습니까? 조국을. 그래서 그 조국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당직자들의 눈물 나는 노력은 이해하겠습니다만, 그게 과연 정말 조국 전 대표를 위한 건지, 아니 제가 생각에 조국 전 대표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조국 전 대표와 자기들이 정치적 공동체,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들의 일신상의 안위를 위해서 지금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쉴드를 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전 대표가 8.15 서면 박건 이후에 나와서 하는 정치 행보 하나하나마다 저는 굉장히 오비를 많이 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골프로 치면은. 그러니까 뭐 2030에 대한 극우화 얘기 자꾸 하고요. 이런 성비위와 관련해서도 온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결국 2030 남성들은 극우화했다고 해서 내몰고, 여성들은 이런 성비위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성인지 감수성이 민감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조직 내에서 있는 그 성비위와 관련해서 온정적 태도를 보이니까 여성들도 굉장히 실망해서 조국 전 대표를 떠날 거 아닙니까? 아주 어려운 정치적 상황에 조 전 대표가 놓여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지금 그 피해자 대리 맡았던 강미숙 변호사가 오늘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수감 당시 이제 10장 넘는 손편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었다. 근데 뭐 답장을 바라진 않았지만 그래도 사면 후 석방된 이후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서운함을 좀 나타냈어요. 조국 원장 측은 강미정 대변인에게 3차례에 걸쳐서 직간접적으로 연락을 했는데 아직 통화하지 못했다, 이렇게 알려졌고, 근데 이런 와중에 이제 조 원장이 주말 사이에 SNS 프로필 사진을 바꿨어요. 이제 약간 손을 이렇게 들어서 경청하는 듯한 모습으로, 저희가 사진이 준비가 안 됐나요? 네. 사진을 바꿨는데 이 사진 바꾼 거 가지고도 좀 논란이 있더라고요. 참 뭐 비판하고 싶지는 않아요. 비판하고 싶지는 않은데 본인에 대한 비판하고 있네요. 참 본인에 대한 비판 중에 하나가 이런 거잖아요. 어쨌든 감옥에 있을 때 몰랐을 수도 있는데 손편지까지 오고, 본인이 그 장영승 그 창당준비위원장이었던 분 동기인데, 이분한테 내가 7월달에 면회 왔을 때 내가 나가서 해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그걸 해결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때 면담하고 나서 내가 지방순회 일정 다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너희들 만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와중에 SNS를 엄청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저거. 그런 와중에 저거를 또 바꾸니까 굳이,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전히 이미지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SNS 좀 당분간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 하는 게 결코 좀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특히. 이렇게 노이즈가 껴있는 상황에서 이게 해석을 계속 안 좋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좀 근데 조국 대표를 옆에서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 당에 있는 것인가? 이게 이제 1인 정당의 1인 한 명 중심의 정당의 좀 한계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좀 세게 당 차원의 리스크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당 사람들이 좀 세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이미지 정치라 그래요. 사실 좋은 이미지를 만드는 게
대중 정치인을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근데 조국 대표는 이미지와 실제가 너무 다르다라는 인식이 국민 저변에 확대된 것 같습니다. 저렇게 귀를 이렇게 기울이는 모습인데 어떤 분은 귀를 닫겠다는 뜻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국 전 대표가 여하튼 이미지보다는 실제 본인이 갖고 있는 콘텐츠가 뭔지를 국민들께 더 잘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요. 그러려면 SNS 조금 줄이시는 게 저도 좋을 것 같아요.